뮤지컬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버젓이 성인 남자에게 기스키스를 하는 장면을 내 자녀가 본다면 어떠실까요? 중앙일보는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등을 내보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드라마를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샛별이에서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와 방송 언어를 위반했다고 지적됐습니다. 방심위는 성인용 웹툰 원작을 15세 이상 시청자 등급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 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내보낸 SBS 펀이의 예능 왈가닥 뷰티도 주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방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다큐드라마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도 성매매와 불륜, 사기 등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구성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주의 의견으로 상정됐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법정 제재는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뮤직비디오에서조차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인기 게임 업체들이 게임에 세계관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인기 게임 지식재산권인 IP 확장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임에 없던 스토리를 새로 입혀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게임의 인기를 유지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래프톤 자회사인 펍지의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펍지는 지난해부터 배틀그라운드의 일명 세계관을 추가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특정 게임 공간에서 게이머 100명이 모여 1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총싸움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여기에 배틀그라운드라는 불법 살인 경기를 만들고 운영하는 백만장자가 존재한다는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뿌리로 1년 동안 8개의 동영상을 통해 모두 5개의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유명 게임 공간인 에란겔의 첫 생존자, 또 다른 게임 공간인 미라마의 탄생, 신규 게임 공간 카라킨에서 발생한 부녀의 비극 등을 담아 짧은 단편 영화 방식으로 풀어냈다고 하네요. 컴투스는 인기 게임 서머너즈 워의 IP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특별한 배경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지난해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첫 컨텐츠인 단편 애니메이션 프렌즈 앤 라이벌을 공개하면서 서머너즈 워의 캐릭터인 듀란드와 모르가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컴투스는 올해 안에 관련 만화책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마일 게이트도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이야기를 새로 더딥히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오리지널 필름과 손잡고 크로스파이어 IP 바탕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고 소니 픽처스와 글로벌 영화 배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중국 드라마 제작사 유허그 미디어와 손잡고 찍은 드라마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방영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성공하는 소수의 기업 뒤로 실패의 그림자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한때 세계 최대 공유 자전거 업체로 명성을 떨쳤던 중국 오포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포가 자전거 제조업체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약 3,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T 업계에서는 오포의 처참한 말로를 두고 제대로 된 수익 모델 없이 아이디어와 투자금만 믿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공유경제의 현실이자 예견된 비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포는 노란색 공유자전거 샤오황처로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 약 4조 7,700억 원을 달성한 공유경제 업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2015년 6월 베이징 대학 재학생인 다이웨이가 동료 학생 2명과 함께
교내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을 펼치면서 시작됐는데요. 대학 내에서 시작한 작은 벤처는 2년 만에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으로부터 약 2,554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투자금을 무기로 오포는 중국을 넘어 세계 21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운용하는 자전거는 2,300만 대가 넘어섰고 사용자는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오포는 2018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오포는 당시 중국에 등장한 모바이크 등 공유 자전거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쏟아냈습니다. 기존에도 오포 자전거 이용료는 1시간당 약 170원으로 저렴했는데 거의 무료에 가깝게 자전거를 사용하게 한 것이죠. 오포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투자자들은 잇따라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오포는 결국 2018년 말 보유 현금이 바닥났는데요. 오포는 지금도 15억 위안이 넘는 고객 보증금과 5억 위안 규모의 자전거 제작 대금을 주지 못해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종류의 잡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한 게임 잡지 게이머즈가 20년의 역사를 끝으로 발간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게이머즈는 매달 3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며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게이머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이머즈는 지속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2000년 4월 창간한 게이머즈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월 4만 부를 발행하며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발행하는 대로 모두 매진돼 편집국에 비치한 보관용마저 팔아야 할 정도였다는데요. 당시 PC게임의 성장과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와 같은 콘솔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황금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어 힘들어진 것인데요. 게이머즈는 온라인 잡지로 전환하거나 아예 다른 컨텐츠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편집장은 게이머즈를 오랫동안 사랑해준 독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난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게이머즈를 구독해주고 있는 독자가 있다며 독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과연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었는데요. 뉴스원은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뭄바이 빈민지역 주민 10명 중 6명꼴로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민가의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힘입어 소위 집단 면역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구 2천만의 도시 뭄바이는 이달 초 빈민가 3곳에서 6,9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혈액 검사를 한 결과 빈민가 주민의 57%, 비거 주민의 16%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체란 바이러스 등 유해한 요소를 공격하는 단백질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적으로 회복된 이들에게 형성됩니다. 이번 조사 수치를 인구에 적용하면 뭄바이 빈민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이미 48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증상이 없었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방역의 실패라는 해석과 집단 면역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사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인구 60%가 항체를 가지면 그 나머지 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생겨도 병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이론인데요. 뭄바이의 수치는 거의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높은 항체율은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했던 것이 이유로 추정됩니다. 뭄바이 빈민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이번 결과는 인구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인도에서는 취약층을 보호하면서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집단 면역이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요즘 수해 피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길고 긴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장마철이 끝나면 8월 이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으로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는 7월 28일 장마철이 끝났고 남부지방은 7월 31일 종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부지방은 8월 10일 이후 장마철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만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북쪽의 건조 공기 강도에 따라 중부지방의 장마철 종료 시기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철에서 차차 벗어나는 8월부터 기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기온이 0.5에서 1도 정도 높고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이 많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0.5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9월에도 낮 동안 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평년보다 0.5에서 1.5도가량 높거나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